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8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Main yield curve inverts as 2-year yield tops 10-year rate, triggering recession warning. 즉 지난 수요일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Argentina's massive stock market and currency sell-off triggers risk of contagion, analysts warn. 즉 아르헨티나의 예비 대선 결과 우파 마크리 현 대통령이 좌파 후보에게 크게 패배함으로써 좌파 정권이 재집권할 것으로 예상함으로 따라 금융 외환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CNBC 보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These 10 Grey Swan events could conspire to imperil global economy and markets. 즉 마켓 워치사가 올해 10대 그레이스완 이벤트를 선정 발표하였는데 노딜 브렉시트 등 10개 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스완이란 이미 알려진 경제적 악재이지만은 적당한 해결책이 없어서 위험 요인이 계속 상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Main yield curve inverts as 2-year yield tops 10-year rate, triggering recession warning. CN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난 수요일 14일 미국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단기 국채 금리를 하회하는 소위 금리 역전 현상, yield inversion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05년 12월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과거 60년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평균 2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는 거죠. 즉 경기 침체의 조기 경보 신호로 간주하는 거죠. 특히 1978년 이래로 5차례 장단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 모두 리세션으로 연결되었고요. 최근의 경우는 2005년 12월에서 2006년 8월까지 발생하였는데 이게 2007년 하반기 금융위기 대공황 이래 최악의 리세션으로 연결된 거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30년물 장기 국채금리 30year 본드도 트레저리 본드도 2.02% 수익률을 기록해서 역사적 저점을 깼다고 하는군요. 이처럼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서 미국 및 세계 경제 침체 우려를 고조시켰고 이에 따라 이날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되죠. 당일 다우 인더스트리얼 지수는 800.49포인트, 3.05%나 하락하였습니다. 오후장 들어 2년물 금리가 1.58%로 추가 하락함에 따라서 일단 금리 역전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8월 들어 장기 금리가 40포인트나 하락한 요인을 보면은 무역전쟁 확대, 경제성장 둔화, 저물가 지속,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런 이유로 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이 장단기 금리 차, 스프레드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60년간 역사적으로 실정되었다. 즉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한 말이 통상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현 경제 여건, 즉 80년 만에 최대 관세 전쟁, 분쟁,
초저금리 현상,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 등의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리세션 도래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Argentina's massive stock market and currency sell-off triggers risk of contagion, analysts warn. CNBC 보도 내용의 키포인트를 보면은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현 대통령이 지난 1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에게 15.5%포인트 차이의 큰 표차로 패배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치러진 본선에서는 좌파 정권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패소하는 15%나 급락하여 53.5 페소, 1달러에 53.5페소가 되었군요. 그나마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장중에 30% 가까이 폭락하던 것을 15%로 막아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30% 넘게 급락하여서 1950년 이래 전 세계 폭락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락이라고 하네요. 분석가들은 신흥국 시장의 전이를 우려하는군요. 예비선거 결과 좌파 후보가 크게 승리하였는데 그 러닝메이트가 전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로서 페론주의 계승자이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군요.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왜 이렇게 선거에 센시티브한지 그 이유를 보면은 이번 예비선거가 마크리 대통령의 고통스러운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평가로 간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재정 긴축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 요인이 작년 IMF 구제금융 570억 불 지원받을 때 재정 감축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한 복지 정책 그리고 방만한 재정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에 반해 정통 패론주의 계승자인 야당 후보와 러닝메이트는 후한 복지와 재정 적자를 지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기를 딴 거죠. 분석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슈퍼 센시티브 패소화는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 추가로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이유는 좌파의 득세가 아르헨티나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애국의 자금이 이탈할 것이며 재정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화폐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페소화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좌파적 정책을 애널리스트는 There is no tomorrow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는군요. 그리고 분석가는 아르헨티나 사태가 신흥국 통화에 폭포식 전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네요. 인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영향이 시작되어서 통화 가치는 0.5에서 2%까지 하락하였고 주식은 약 1% 내에 하락하였다고 하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또 세계 각국이 통화 정책 완화에 힘입어서 신흥국 전이 효과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군요. 네, 아르헨티나 사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에 사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었죠. 그리고 작년 9월 다시 IMF로부터 570억 불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게 된 요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우선 대내적으로
오래된 파퓰리즘, 대중정치에 근거한 만성적 재정 적자가 있고요. 그리고 대거래면에서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 정책 잘못도 있군요. 친기업주의자인 마크리 대통령이 2015년에 취임한 후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도 많이 증가했죠. 그러자 브라질과 같이 투기적 자본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자본 취득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종의 토빈세인데 투기 자본 차단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자본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 거죠. 구제금융을 받게 된 대외적 요인을 보면은 2016년부터 미국의 이제 페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신흥국에서 소위 테이퍼 텐트럼 현상, 즉 미국 긴축으로 인해서 후진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즉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되는 현상이 나왔죠. 이에 따라 패소화가 급락하고 외채 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상환 불능에 직면하기에 이르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진국에서의 예자 유출은 펀더멘털스가 약한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국가, 터키, 남아공동에서 특히 심화되었죠. 네, 남아공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보면은 잘 살던 나라도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은 경제 파탄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아르헨티나는 1960년대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G20 국가에 소속되었고요. 세계 8위의 영토에다가 비옥한 영토, 그리고 자원도 많고요. 인구는 4,500만 명에 불과하고 퍼캐피타는 아직도 13,000불을 넘는군요. 2000년 이후 계속 역성장과 저성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마이너스 2.5% 역성장하였군요. 물가 상승률은 패소와 하락에 따라서 작년에 거의 40%, 올해는 50% 이상이 예상되고요. 고물가 패소와 같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40%에서 60%로 올렸네요. 근데 복지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는 복지 축소가 거의 불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파퓰리스트 정치가들이 득세하기 때문이죠. 낙천적인 국민성도 가세하게 되고요.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해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통화 정발이 불가피하죠. 이게 또 패소와 가치 하락을 유도하게 되고요. 아르헨티나, 한마디로 there is no future 이라는 분수가의 말, 즉 어른 복지를 위해서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나라라는 뜻이 되겠죠. 대한민국이 제발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These 10 Grace 1 events could conspire to imperil global economy and markets. 마켓워치사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사가 10대 그레이스 1을 선정 발표하였는데 조금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의 two biggest issue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10대 그레이스 1 이벤트를 보면은 첫째가 노딜 브렉시트, 둘째가 오토모빌 테리프, 자동차 관세, 셋째가 EU와 미국 간의 무역 분쟁, 넷째가 홍콩 시위 사태, 다섯째가 이탈리 예산 적자 사태, 여섯째가 이란 호르무즈 사태, 일곱 번째가 커런시 월 화폐 전쟁 사태,
8번째가 인도 파키스탄 간 캐시미르 분쟁 사태. 9번째가 오늘 설명했던 아르헨티나 사태. 10번째가 한국과 일본 등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인도와 미국 간의 무역전 분쟁을 예로 들었군요. 여기서 그레이스완이란 이미 알려진 악재이나 적당한 해결책이 없어서 위험 요인이 계속 상존하는 그런 경제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은 일단 발생하면은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 사건을 말하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에 The Black Swan을 출간한 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짐에 따라서 더욱 유명한 말이 되었죠. 마켓워치가 선정한 10대 그레이 스완의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